오늘의 보충 자료 영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관련된 내용은 공무원이 되실 분들이라면 아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과목에 관계가 없고 전공에 관계가 없이 공무원이 되신 분들은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잘 간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공직자윤리법입니다. 이 공직자윤리법에서 제2조의 2항 이해 충돌 방지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그 당사자, 공무원,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인 내가 맡은 업무가 나의 예를 들어서 돈, 나의 재산과 관련이 직접적으로 되지 않도록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지 않도록,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무 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 수행해야 된다. 비록 내가 맡은 업무에 나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더라도 공익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 기관,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면 안 된다.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하게 사용, 정보 제공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알려주게 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퇴직 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자, 퇴직을 하신 공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공직자에게 뭔가를 부탁하다든가 일을 안 되게 방해한다든가 그런 일이 참 없기는 한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해 충돌 방지의 의무 같은 경우는 이제 법학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그 공직자의 이해냐를 가지고 한 번쯤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무원 헌장, 여러분이 공무원 합격하시면 아마 이거 소리내서 아마 읽어야 될 텐데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국가의 헌신, 국민의 봉사, 자,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한다, 조국의 평화통일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자,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봉사한다, 헌신한다는 100% 소방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자, 공익 우선시, 투명성, 공정성, 창의성과 전문성, 적극적 수행, 다양성을 존중하고 민주행정을 구현한다, 청렴을 생활화한다,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자, 제가 볼 때는 소방 쪽에 관련돼서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가 제일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공무원이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공무원 헌장 실천 강령, 이것도 아마 구청이나 시청이나 주민센터 같은 데 들어가시면 이런 내용들이 액자에 걸려서 어딘가 붙어 있어요. 한 번쯤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공무원 헌장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들, 부당한 협력을 거부한다,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한다, 절차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공명정대하게 한다, 창의적 사고와 도전정신, 주인의식, 끊임없는 자기개발,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이 있음을 인정한다,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자, 국민과 소통하고 협력한다, 직무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봉사를 실천한다,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한다. 자, 그래서 공무원이 되신 분들은, 공무원으로 근무하실 분들은 24시간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다, 이거는 당장 뇌물수수와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 헌장과 공무원 헌장 실천 강령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뜨거운 그 문제로 떠올랐었던 청탁금지법, 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금지의 법률, 자, 금지에 관한 법률, 다시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속칭 김영란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법은 제1조 목적입니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 주고받는 것을 금지한다에 대한 얘기고요. 공직자의 의무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 공직자윤리법과 비슷합니다. 자, 제5조 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자, 근데 부정청탁의 그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나 저나 뭐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인데 뭐 부정청탁을 한다. 그건 절대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그것이 부정청탁인 것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된다. 여기서 명확히 밝힌다는 것은 뭐 말로도 밝히고 문자, 카카오톡 등등으로 명확하게 또는 이메일로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명확하게 밝혔다는 것을 그냥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품 등 수수의 금지인데 공직자는 뭐뭐에 관계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 나누어서 받더라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그 액수가 보통 이제 시험 문제에 잘 나올 수가 있죠.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항목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 뇌물이라고 아는 순간 받으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밝혀야 됩니다. 이거 왜냐면은 청탁금지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저 뇌물수수에 관련된 우리 형법이 굉장히 그 뿌리 깊게 이렇게 바탕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탁금지법도 뭐 문제 저촉되면 걸리면 문제가 되는데 그 이전에 여러분이 뇌물죄를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뇌물죄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품이나 뭐 향응, 뭐 이렇게 술 마시고 놀고 하는 이런 향응 같은 거를 받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거절하는 게 맞는 겁니다. 아주 명확하게 거절을 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제8조에 관련된 거는 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형법에 적용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공무수행사인 우리 저 소방행정법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수행사인은 내가 일상에서는 시민이지만 공적인 일을 맡았을 때만큼은 공무원과 비슷하다는 의미가 공무수행사인이거든요. 이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면접관, 이제 저 같은 경우요. 뭐 만약에 공무원 채용의 면접관으로 와주십시오 했는데 제가 면접관을 수락을 했어요. 그 면접관 하는 그 전체 과정 끝날 때까지만큼은 저는 공무수행사인이에요. 왜냐? 개인인데 면접 채용이라는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그 일만큼은 공무수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 소방 같은 경우 이제 의용소방대원을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그 일을 하는 만큼, 그 일을 하는 시간만큼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이 됩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면접관이 됐는데 저한테 만약에 몇 번을 잘 봐주십시오. 만약에 저한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수행사인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3, 5, 10으로 알고 계시면 되죠. 음식물 등등은 3만원, 경조사 비용은 10만원, 선물 같은 경우는 5만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때는 그 음식점 같은 데서 29,000원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영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축의금이나 조의금 5만원, 그리고 화환, 이렇게 꽃 같은 거요. 꽃 같은 거는 10만원으로 한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선물이라고 하면 뭐 이제 뭐 고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생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뭐 3, 5, 10으로 알고 계시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